좋아요, 구독!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주요 3대 지수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선물도 3% 가깝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봉상 상승 중에 있는데요. 다만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지는 않고요. 개장 이후에 우상향을 하면서 10시 59분경에는 18,696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19% 정도 상승한 18,67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14만 2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이는 7월에 비해서는 고용폭이 증가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올해 평균치는 하회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또 6월과 7월의 비농업 부문 고용 수정치도 종전 대비 하향 조정되었고요. 또 8월의 실업률은 4.2%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악재와 호재가 혼재되어 있었지만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어서 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확대가 된 상황이고요. 또 고용 보고서만으로 금리 인하의 폭을 결정하기엔 섣부르다는 의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베이비 스텝을 할지 빅컷을 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빅컷을 단행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촉발할 위험이 있고 만약에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한다면 경기 침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8월의 고용 보고서,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비와 고용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PDP 보면서 일단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에 일단은 고용 지표 발표가 났는데 비농과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와 실업률이 일단 발표가 났습니다. 앞전에서 보셨다시피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4.3%에서 4.2%로 소폭 일단 하향했고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비농인데 이제 고용 지표의 대표죠. 고용의 대표적인 일단은 비농 지표인데 비농 지표 그러니까 고용이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일단은 보인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파월이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보고 금리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결정을 하겠다를 일단 얘기를 했죠. 그 금리 결정을 짓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데이터의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바로 고용지표, 노동지표죠. 예. 고용지표와 두 번째 물가지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두 개가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고용이 핵심이고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이 핵심.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물가지표는 뭐예요? 소비입니다. 소비.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를 더 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의 고용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지금 침체가 될 것이냐 현재 침체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라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소비와 고용이 가장 중요하고 이 소비와 고용의 대표적인 두 가지 지표가 뭡니까? 일단은 비농 실업률 그리고 여기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일단은 좀 볼게요. 자, 비농은 지금 고용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실업률은 이번에 0.1%가 낮아지긴 했는데 실업률도 뭡니까? 올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용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이죠. 예. 노동시장이 경직된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하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두 번째 소비지표를 보겠습니다. 소비지표 같은 경우에는 물가지표거든요. 근데 물가가 지금 우리가 2022년, 그죠? 2022년 2월, 정확히는 이제 3월입니다. 3월에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한 다음에 3월 17일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한 다음에 지금 2년 반 정도 약 2년 반 정도에 뭐예요? 3.0% 밑으로 일단은 내려왔고 지금 현재 2.9%거든요. 2.9%. 자, 수요일 날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의 추정치가 이번 추정치는 2.6%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페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페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치가 얼마입니까? 2.0%. 자, 2년 전에 9.1%까지 올랐던 물가가 현재 2.9%까지 내려왔고 이번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의 추정치가 2.6%까지 내려왔고 플러스 페드에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1년 물가치가 2.0%다. 굉장히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선택을 하는 거죠. 페드는요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 선택의 시간. 자, 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 굉장히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네,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고 플러스 뭡니까? 11월 대선까지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도 말씀을 드리죠. 11월 대선까지는 물가가 계속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자, 왜 그러느냐? 시간차 때문에 시간차. 제가 노동시장에서도 항상 시간차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정부에서 재정정책을 발표를 하고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어떤 정책들이 발표가 돼서 그게 시장에까지 뻗어나가면서 거기 밑에 사는 가계 기업 정부 중에 가계까지 일단은 몸으로 느끼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굉장히 좋은 정책을 오늘 뭐 정부에서 혹은 중앙은행에서 발표를 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우리가 몸소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내려오는 데까지 시간차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가 같은 경우에는 2년 반 동안 페드에서 굉장히 강력한 통화 정책을 쓰면서 금리를 인상시켰기 때문에 뭐예요? 물가는 지속적으로 일단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페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겠어요? 한 가지입니다. 고용이 지금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 이게 가장 경계 대상이다. 왜요? 고용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경기 침체란 얘기예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연착륙을 예상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강력한 경기 침체가 굉장히 강력한 경착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배제 못하거든요. 자, 그러면 페드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자, FOMC 일정입니다. FOMC 일정인데요. 9월에 있고요. 11월에 있고 12월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2월에는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를 잘 안 한다. 통상적인 겁니다. 뭐 이번에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9월과 11월이 있죠. 페드에서 생각하는 대로 소비 물가죠. 소비 물가는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다가 노동지표, 경기 침체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노동지표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자, 첫 번째 금리를 과연 9월에 인하할 것인가? 금리를 과연 9월에 인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 yes라고 일단은 봅니다. 자, 왜냐?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노동지표가 일단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지표에 관한 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시간차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차가.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바로 실업률이 다운되고 고용이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차가 있습니다. 수개월, 최소한 수개월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금 한번 일단은 할 것이다. 9월에 할 것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폭은 얼마가 될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 경제 기사를 많이 보실 텐데 경제 뉴스와 경제 기사를 보면 25bp에서 50bp까지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5bp라는 얘기는 퍼센테이지로 0.25% 그리고 50bp는 0.5%거든요. 자,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예요. 자, 그래서
0.25% 우리가 이제 이거를 베이비 스텝이라고 부르거든요. 0.25%를 한 번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5.25%. 그죠? 0.5%를 한 번에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5.0% 정도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자, 9월에 금리 인하 할 것인가?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스. 자, 그러면 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할 것인가? 0.25%를 인하할 것인가? 0.5% 인하할 것인가? 저는 일단은 0.25%에 배팅을 하겠습니다. 자,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 0.25%. 사실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험일 수 있어요. 네. 왜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아졌다 하더라도 아직 몇 프로예요? 2.9%예요, 여러분. 아직 2.9%거든요. 페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2.0%예요. 지금 이 정도 추세로 가도요. 거의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이 정도 추세로 가도.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이 정도 추세로 가도 4개월에서 6개월은 일단은 걸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부작용, 걱정. 부작용은 뭡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는 거죠. 유동성. 유동성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이에요. 시장에 돈이 풀린다 이 말입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또 다른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촉발을 할 수가 있죠. 자, 기껏해서 지금 2022년 2월이고 현재가 24년 9월이니까 2년 7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게 그리고 굉장히 강력히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치면서 물가를 지금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가가 또 올라간다? 이런 모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금리 인하를 그러면 안 하느냐? 안 할 수는 없죠. 왜? 지금 노동지표들이 안 좋잖아요. 노동지표가 안 좋으면 이게 결국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경기 침체라고요.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여러분 인플레이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 기업의 공장이 안 돌아가고 기업의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월급이 없고. 자, 그렇게 되면 기업에서 매출이 떨어지고 고용을 확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잘라내겠죠. 구조조정 될 겁니다. 인력 구조조정도 되고 기업 자체 구조조정도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돈이 없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될 거고요. 받았던 월급을 다 못 받고. 자, 그렇게 되면 이 악순환의 사이클, 경기의 악순환 사이클, 이게 지속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는 없어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금리 인하를 너무 많이 하면 0.5% 정도 일단 하게 되면 자, 0.25 대표적으로 0.25, 0.5, 그 다음에 0.75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1.0%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금리 인상 시기에도 안 했고 0.25, 0.5, 0.75 요 세 가지 카드가 있는데 0.5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려버려요. 이해되시죠? 자, 금리가 0.5% 낮아졌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그 폭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0.5%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2년 7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 놨는데 2.9%로 인플레이션이 한두 달 만에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페드의 관점에서는 이제는 뭡니까? 안정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안정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8월에 잭슨홀 미팅 제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8월 잭슨홀 미팅 리뷰 못 들으신 분들은 내일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무료 공개 방송 때 들어오시면 링크 걸어드릴게요. 잭슨홀 미팅 때 일단은 여기에서 힌트를 몇 가지 줬거든요. 네. 일단은 고용지표 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고하겠다. 플러스 제가 핵심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룸이란 단어를 썼죠? 앵커님 혹시 기억나세요? 네, 룸이란 단어. 이게 뭐죠? 금리를, 그죠? 5.5%까지. 그렇죠. 0.25에서
5.5%, 약 한 20배 정도, 22배 정도 되죠. 그죠? 약 22배를 2년 동안 올렸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시켰는데 이거를 인하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인하하는 것도 굉장히 룸이 많이 남아있다.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을 썼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으셔야 되고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룸이 많이 남아있어요. 페드는 카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솔직히 여기에서 1.0% 내려도 돼요. 왜? 1.0% 내려봤자 지금 기준금리가 5.5%니까 그래도 4.5%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아직 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섣불리 그냥 크게 던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자, 제가 그 치수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경기 침체가 오려면 실업률이 몇 프로까지 일단은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7%에서 8%는 가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 근데 지금 실업률이 몇 프로예요? 4.2%예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실업률이.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페드 의장이라고 일단은 전부 다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실업률의 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실업률의 갭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예요. 5.5%. 자, 그런데 금리 인하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금리 인하를. 왜? 노동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노동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공급을 해서 노동지표를 올라가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하는데 얼마를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 노동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지만 이거 하나만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실업률이 지금 4.2%. 근데 제가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오려면 실업률이 7에서 8%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예요? 아직 갭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룸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페드의 8월 잭슨홀 미팅에 나와 있는 어휘를 따지자라고 하면 룸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 실업률은. 아직도. 노동지표가 나빠지고는 있으나 아직은 뭐예요? 경기 침체로 가는 그 실업률에 대한 데이터 치수는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노동지표가 안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0.5나 여러분들이 의장이라고 하면 0.5나 0.75를 바로 때리겠습니까? 인하를요? 절대 안 그래요. 안정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0.25%를 일단 인하를 한 다음에, 그죠?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죠. 이해되시죠? 0.25% 일단 때린 다음에 시장 상황을 지켜볼 겁니다. 한두 번 정도의 고용지표와 한두 번 정도의 실업률 지표를 일단은 본 다음에 조금 시장이 안정화가 되는지 일단 지켜볼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12월, 12월에 0.5를 내려도 돼요. 0.25 내리고 0.5를 내리면 0.75입니다. 그래도 뭡니까?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이기 때문에 5.5에 0.75를 빼요. 그러면 4.75인가요? 그래도 4.75나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더 내릴 수 있다, 더 내릴 수 있다, 더 내릴 수 있다. 이거를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핵심이다. 왜? 많이 올렸으니까 많이 내려도 돼. 근데 뭡니까? 시장 상황 보고 우리는 천천히 내려도 됩니다.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금리 인하를 거의 하는 쪽으로 날 것이다. 예스. 그죠? 그 다음에 그럼 그 폭은 얼마가 될 것이냐, 뭐 페드워치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내가 파월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파월 의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폭은 0.25로 일단은 한번 인하하고 지켜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다음에 또 내리고 다음에 또 내리고 다음에 또 내리면 됩니다. 자, 연속 10번을 내려볼까요? 0.25 연속 10번을 내려보겠습니다. 내년까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10번을 연속 내려요. 2.5%. 그래도 금리는요. 3.0%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단기간에 올렸기 때문에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다. 자,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 폭은 일단은 0.25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시고, 주식이나 그럼 현물 가지신 분들 어떻게 될까? 네. 주식이나 현물 가지신 분들. 자, 조금 어차피 월요일은요, 여러분 제가 시장 매크로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주식과 현물을 가지신 분들은 국내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 자, 이거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할까? 인하를 과연 할까? 요거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할까요? 할까요? 네네,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네. 네. 이유는 제가 묻지 않을게요. 저는 안 한다라고 일단 생각해요. 앵커님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자, 왜냐?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3.0%라고 하고 지금 미국이 5.5거든요. 한국. 자, 앵커님 제가 간단한 질문 한번 드릴 건데 네. 뭐 틀리셔도 당연히 됩니다. 자, 통상적으로 미국이 금리가 높을까요? 한국이 금리가 높을까요? 기준금리가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미국이요? 미국이 금리가 높다. 네. 오케이. 네. 통상적으로는 한국이 높아요. 아. 자, 되게 간단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준금리 기준으로 이제 정책금리죠. 한국이 미국보다 약 한 0.5% 정도 높은 게 관례입니다. 관례.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 100억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한 100억 정도 가지고 너무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나? 제가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앵커님은 한국이 금리가 1.5%고 미국이 1.0%예요. 금리가. 그럼 어디다 투자하시겠습니까? 한국이요. 그렇죠. 왜요? 여기가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네. 빙고예요. 이겁니다. 되게 간단하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금리가 2.0%다라고 하면 자금이요. 물론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환차손 이런 거 개념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미국이 금리가 2.0%고 한국이 1.5%예요. 그럼 내가 돈을 어디다 투자해요? 미국에 투자하죠. 미국이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그럼 한국에 있는 돈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게 간단합니다. 금리 시장 그냥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약 0.5% 정도 금리가 더 높은 게 관례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미국은 5.5%, 한국이 3.0%인가요? 네, 요 정도 된다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0%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더 높아요. 미국이. 근데 우리나라 금리를 왜 못 올려요? 왜 못 따라갑니까? 부채 때문에.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 그리고 지금 부동산 연끌 하셨죠? 부동산 연끌 때문에 금리가 높아버리면 이거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못 올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금리를. 이 금리 역전 현상이 왔을 때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원래는 한국보다 미국이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로 미국이 5.5%, 한국이 3.0%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자, 다시 할게요. 미국이 지금 5.5%, 한국이 3.0%. 자,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0.5를 내렸다고 치죠, 그냥. 미국이 5.0%입니다. 그럼 한국이 과연 내릴까?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한국이 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네. 그죠? 미국이 내리고 한국이 그냥 3.0으로 유지하면
이 스프레드가 얼마예요? 2.0이죠. 네. 지금은 2.5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 번 더 내렸어요. 4.5로 내렸다고 치죠. 그리고 한국이 안 내렸어요. 그럼 3.0이죠? 요 스프레드 차이가 얼마입니까? 1.5예요. 한국이 내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내립니다. 왜? 얘네가 미국이 내리고 한국이 그대로만 있어도 스프레드의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상황이에요. 유리한 상황.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국은요. 얘네들이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한국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그냥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다. 왜? 어부지리로 스프레드의 간격을 줄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주식, 그러니까 이제 국내 주식, 그리고 이제 어떤 현물 하시는 분들, 뭐 국선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될까? 요건 어떻게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일단은 예상을 하면 변동 없다. 왜냐? 직접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금리를 낮춥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건가요? 아니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일단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거에 반사 이익,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동 없이 일단은 그대로 간다. 한 표를 일단은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실전 매매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물타기 하시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우리 지표. 사실은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매하시는 분 아니시면 이번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2.9%잖아요. 그죠? 2.9%인데 예측이 2.6%거든요. 근데 2.9% 동결 혹은 동결도 괜찮습니다. 혹은 3.0 이상으로 가지만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져가는 모습만 보이지 않으면 사실상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번에 크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다. 왜냐? 답은 일단은 노동지표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이번 노동지표에서 확실히 고용이 굉장히 지금 올해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거를 한 0.8%, 0.9% 정도 상승했잖아요, 올해. 노동지표와 실업률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졌다라는 게 지금 9월 초에 지표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안 가셔도 되고 일단은 거기에서 승부는 일단 보여줬다라고 보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까지 일단은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시장의 매크로 분석 일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하실 분은 내일 제가 공개 방송하니까 같이 참여하시면 더 많은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하나하나 이해가 잘 되고 납득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9월 FOMC 회의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보셨고요.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인플레가 자극이 되는데 현재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만 하고 처음부터 빅 스텝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으로 크게 하기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일단 0.25% 내린 다음에 그 다음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안정적으로 연준은 대응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는 어렵고 금리 동결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 우리 증시는 또 당분간은 변화 없는 그런 박스비 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또 나스닥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서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관망일까요? 당연히 일단은 관망이 거의 90%. 아, 90%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날 출연할 때는 거의 90%다. 월요일이어서. 네. 월요일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요.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나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흔들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매매 횟수를 조절을 하시면서 한 번 들어가도 두 번 들어가도 기법대로 일단은 들어가시는
그런 연습 일단은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차트 잠깐 보면 자 10시 반에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10시 반에 일단 시작을 했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 22시 30분에 5일선 기법 여기에서 들어가실 수가 있죠. 18,638라인 638라인에서 5일선 기법 여기 들어가실 수도 있고 여기에서 5일선 기법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제 수렴과 발산 기법이라고 하면 여기 이쪽 음봉의 종가 640 매도 자리 그리고 그 다음 봉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그 봉 혹은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그 봉 다음 봉 여기 얼마죠? 626 라인 그러니까 이 봉의 종가인 640 라인 혹은 그 다음 봉 종가인 625 라인 7라인 여기에서 매도 일단은 타시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매매 횟수를 줄이시는 게 중요한데 그 매매 횟수를 어떻게 줄이느냐 성견 선생이 말씀을 드리는 기법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평선 기법,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수렴과 발산 기법 그리고 성견 차트 진입 로지 이거 딱 4개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대응 전략이 일단은 가능하다. 큰 그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5일선 기법 자리 일단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수렴과 발산으로 매도 자리 일단 이렇게 쭉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쭉 보이고 있으니까 혹시 이 기법이나 이런 뭐 타점이나 이런 걸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내일 공개 방송 때 제가 이평선 매매 기법하고 이런 것들 영상도 올려드리고 좀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내일도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봉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봉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요런 금융은 주식이 굉장히 좀 크기는 한데 기대감으로 일단 움직이잖아요. 금리 인하로 인한 어떤 베네핏에 대한 기대감은요 선반영이 사실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노동 지표가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여러분들 일단은 맞추셔야 됩니다. 오히려 0.25%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럼 시장은 더 폭락을 할 수도 있어요. 예. 너무 베이비 스텝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생이 지금 왜 못 뜨고 있느냐? 중국이 굉장히 많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많은 통화 정책들을 일단은 내놓고 있는데도 시장이 왜 떨어지느냐의 문제거든요. 왜 떨어질까요, 여러분? 한 가지예요. 시장 참여자들의 그 욕구를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0.5나 0.75의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계속 동결이나 0.25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생이 계속 죽는 거거든요. 수년 동안. 나스닥도 향후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향후에 그런 기본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기술적으로 차트상 그렇게 그려질 수가 있다. 뭐냐? 베이비 스텝을 일단 한다라고 0.25%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탄으로 시장이 반짝 조금 올라갈 수는 있을지언정 0.25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저도 지금 2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예상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더 출현할 수가 있어요. 향후 이런 겁니다.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에 나스닥 보면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거든요. 네. 자 실업률이 낮아졌습니다. 사실은 실업률이 낮아졌는데 시장이 왜 폭락을 했느냐? 금리 인하에 대한 실업률이 고용이 낮아졌어요. 고용이 낮아졌다. 자, 기본적 분석을 제가 하고 기술적 분석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용이 낮아졌어요. 고용이 낮아졌으면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겠죠.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져서 시장이 올라야 되는데 폭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 폭락을 했느냐?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랬죠. 그렇죠? 고용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와서 더 큰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 심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때문에 금요일 날 폭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는 기본적으로 고용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물론 고용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지수가 내려가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반대적으로 해석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계속 오른 거 아닙니까? 금리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반대적으로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이만큼 오른 거예요. 2년 동안. 근데 뭐예요?
그러면 지금도 뭡니까? 고용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올라야 되는데 폭락을 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칫 0.25를 내린다고 해서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는 저는 일단 보지 않아요. 베이비 스텝으로 가면 어차피 시장은 일단은 낮아지기 때문에 큰 그림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매도 방향이 조금 유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